This is about life and death. And as your master, I'm responsible for you. The best way I can protect you is to teach you how to protect yourself. 재작년에 제다이 이야기 시리즈 리뷰를 한창 올리다가 마지막 2개 에피소드 리뷰를 결국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었죠. 많은 분들께서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5화까지 정말 재밌게 보다가 6화에서 열불이 터져버려서 글을 쓰다가 열이 식을 때까지 잠시 덮어둔다는 것이 이제까지 이어져서 그랬습니다. 제다이 이야기 후속작인 제국 이야기가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 방영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극과 극이었던 제다이 이야기 5화와 6화를 비교 분석하고 되돌아보면서 과연 데이브 필로니 군단은 제국 이야기에서 전작의 파괴적인 행보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장점들만은 살려서 훌륭한 스타워즈 데이 선물을 선사해줄지 또한 살짝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이 이야기 5화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에피소드는 제가 제다이 이야기 시리즈에서 가장 볼 것 같다고 기대했던 부류의 왕도 이야기이자 이번 시리즈를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울림이 컸던 에피소드 중 하나였습니다. 클론전쟁 에피소드 사이사이를 다루면서 메인 에피소드가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짧고 굵게 그려내는 그런 에피소드 말이죠. 9분 남짓한 이야기의 기본적인 틀은 아소카와 아나킨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자신의 제자에게 보이는 강박에 가까운 애정 그리고 그 훈련의 덕을 본 것인지 피해자가 된 것인지 모를 어린 아소카의 성격까지 두 캐릭터의 성격 모두가 잘 도드라진 이야기였습니다. 오비완이 아나킨에게 빈정거리며 했던 말을 아나킨이 아소카에게 똑같이 해주는 장면이나 서로 팔짱 끼고 으르렁거리는 아나킨과 아소카 사제지간의 모습은 클론전쟁 초기 시즌의 두 사람을 떠오르게 해줘서 노스텔직하기도 했는데요. 보호를 명목으로 제자에게 위험한 훈련을 계속해서 강행한다는 점은 클론전쟁 마지막 에피소드들에서 아나킨이 아소카의 광선검색을 자기 멋대로 바꿔서 돌려준 행동과도 연결되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드라마 아소카 속 세상 사이의 세상에서 아나킨과 마지막으로 만난 아소카 에피소드와도 연결되어 그 메시지를 더 진하게 전달해줍니다. 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거운 아소카 세대의 제다이는 얼핏 보면 그 유산이 파괴와 죽음뿐인 것 같지만 실은 스승과 제자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애정과 사랑, 이타심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소카와 더불어 렉스를 비롯한 501 군단 대원들과의 비극적인 관계 또한 이번 에피소드에서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첫 훈련에서 훗날 아소카를 죽이려 드는 제시가 아소카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클론으로 등장하는 등 자잘한 디테일들이 클론전쟁 피날레 에피소드의 프리퀄 격인 이번 에피소드의 비극성을 더 부각시켜주는 훌륭한 조미료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담이지만 아소카가 등급시험을 치르는 장면에서 사방에서 점점 좁혀오는 원형 레이저막과 이번 제국 이야기에서 인퀴지터 최종 시험을 치르는 베리스 오피 주변에서 좁혀오는 원형 레이저막이 겹쳐 보여서 한때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서사를 묘사해주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5화는 스토리 자체에 큰 독창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클론전쟁 에피소드 사이사이에서 각 에피소드들이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캐릭터들의 아주 미묘하고 사소한 감정 묘사들을 성공적으로 연결지음으로써 기존 시리즈 에피소드가 가진 매력까지 끌려 올려주는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아소카가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긴 힘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번 제다이 이야기 시리즈가 시도했던 두쿠와 아소카라는 두 사라진 제다이의 이면에는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큰 내러티브까지 엮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캐릭터에 관해서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변태처럼 이야기를 짜내는 모습이 스토리텔러로서 데이브 필로니가 가진 장점들이 10분 발휘된 에피소드였습니다. 반면 제다이 이야기 피날레 에피소드인 6화 결심은 5화와 반대로 필로니 감독이 지닌 최악의 점만 부각되었습니다. 6화는 파드메 아미달라의 장례식 행렬에서 파드메의 죽음을 추모하는 베에로르가나 앞에 아소카 타노가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아소카가 파드메의 장례식 행렬 추모객들 사이에 있었다는 설정은 언뜻 보면 외전 캐릭터를 영화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아소카가 할 법한 행동이었고 상황 자체도 영화 내용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드메의 죽음을 슬퍼하는 군중 속에 아소카가 있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6화의 메인 플롯이 이미 출판된 소설의 플롯과 완전히 겹쳐버렸던 것이죠. 클론전쟁 시리즈 캔슬 이후 데이브 필로니에게는 클론전쟁 이후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굵직한 아이디어들과 플롯들이 있었고 이 아이디어들은 캐넌 초기에 클론전쟁이 부활하기 전에 소설화되어 출판되었습니다.
특히 아소카 타노의 이야기는 E.K. 존스턴 작가의 손에 의해 아소카라는 제목의 소설로 출판되었죠. 개인적으로 E.K. 존스턴이란 작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애니메이션 반란군 시리즈의 프리퀄이자 클론전쟁 시리즈의 시퀄격 소설로 전란기 이후에 PTSD를 겪던 아소카가 어쩌다가 자신이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을 다시 떠올리고 반란군 시리즈 직전에 라다라는 이름의 위성에서 시민들이 일궈낸 반란군을 지켜내며 베이로르가나와 합심하여 펄크롬 요원으로서 반군 연맹의 초석을 쌓았는지를 다루는 소설 자체는 제법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소카 타노의 캐릭터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고 클론 전쟁 이후 어떻게 반란군 시리즈에서까지 아소카가 싸움을 멈추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브 필로니는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나 새로운 작가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아이디어를 놓지 못하고 자신이 당시에 작가에게 건네준 큰 플로상에서 자기가 구현하고 싶었던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어이 애니메이션화했습니다. 이야기의 완성도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스타워즈처럼 하나의 시간 타래를 이어나가는 프랜차이즈에서 이미 수년 전에 소설 한 권 분량으로 이야기가 나온 내용을 굳이 번복해가며 작가에게도 소설 팬들에게도 애니메이션을 접하는 팬들에게도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영상물과 텍스트 매체에는 필연적으로 헤게모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텍스트 매체가 영상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같은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 돼 포맷만 서로 다르다면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영상물 쪽이 받는 관심 자체가 더 큽니다. 아무리 보는 관점 따라서 이야기의 묘사나 서술이 다르게 될 수 있다고 한들 기존 이야기를 아무런 이유나 의미 없이 덮어씌우는 행동은 스타워즈에서 뿌리 뽑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필로니 감독이 스토리 제작에 관여한 거의 모든 작품에서 다른 출판물들과의 충돌이 항상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토리 그룹 둥지에서 내적으로 저지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현재 소설 내용과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이 이야기는 소설 이후 어느 시점에 벌어진 해프닝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지만 소설에서 했던 내용을 7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얄팍하게 풀어내 소설 안에서 아소카가 결심한 내용을 번복하고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건 괘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해서 현재까지 해당 이야기로 정립된 스토리가 무엇이 있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소카가 살던 행성이나 만난 농부 남매의 이름이나 배경, 하물며 인퀴지터의 정체 등등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소카가 벨과 함께 협업한다는 암시 외에는 내용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에피소드 내에서 제다이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바람이 되어 사라져버린 인퀴지터처럼 말이죠. 소설이 잘 빌드업해둔 내용을 전부 제 발로 걷어찬 셈인데 특히나 클론전쟁 시즌7 개발을 위해서 이미 소설 내에 3분의 1 정도 되는 플래시백 장면들을 모두 레트콘한 상황에서 메인 플롯까지 건드린 것은 같은 이야기 창작자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자기가 예전에 썼던 글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애니메이션화해보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대신에 렉스와 아소카가 어쩌다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부각함으로써 클론전쟁 전후 클론과 제다이의 운명을 짧게 비추어 애니메이션 배드배치와 드라마 아소카의 초석을 쌓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 마지막 부분을 소설 초장과 연결지었더라면 애니메이션도 살고 소설도 살고 이후 작품들을 관람할 때 앞서 언급했던 5화처럼 훌륭한 매개체가 되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비극적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쓴 글을 조금 더 손대서 현재 정립된 타임라인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썼어도 됐을 테고요. 대안이 많았던 만큼 감독의 선택이 그리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국 이야기는 두쿠와 아소카처럼 이미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이야기가 정립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건 엘스베스와 베리스 오피라는 생애에 큰 공백이 있는 캐릭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적긴 하지만 특히 베리스 오피의 이야기에서 과연 한때 헌신적인 제다이였던 그녀가 인퀴지터에 가담한다는 내용을 필로니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려낼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이고 여러분은 제다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곧 방영될 제국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대되고 혹시 연결된다면 제다이 이야기와는 어떻게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